자, 주택금융은요, 그게 한번 개념서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개념은 가로 열고 주택 구입이나 에다 밑줄, 또 건설 밑줄, 가로 닫고. 자, 주택 구입이나 또는 건설, 자, 에다가 가로 닫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택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사기 위해서 하거나 또 건설업자가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개발한다는 얘기는 뭐야?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그죠? 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밑줄, 금융기관에다 밑줄, 그 다음에 자금을 차입하는 거에 차입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자, 차입이라는 얘기는 돈을 뭐 하는 거야? 빌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주택금융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자, 건설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서 해줘?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거지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 동글뱅이 1번에 자금의 확보 보이세요? 거기에 제가 민간 자본을 뭐 한다고 그랬어? 유치한다는 게 어디에서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거지 나라에서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자 유치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어떻다? 장기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좀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그 주택을 분양을 하게 되면 당첨이 되면 우리 옛날에 그 주택은행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장기 저리로 해서 20년 대출, 30년 대출 받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장기 저리로 낮은 이자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출을 해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대출 채권의 유동화라는 얘기는 뭐야? 현금화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년에서 30년 장기 대출 채권을 우리가 현금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다.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도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구분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잠깐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주택 소비금융에다가 자, 왼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택개발금융이라고 나와 있죠. 자, 소비에다 동글뱅이, 개발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주택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서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좀 달라 대상이.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돼? 장기 저리로 해서 맞아요? 맞아요? 장기 저리로 해서 돈을 빌려줘야지 집 같은 걸 살 수 있잖아요. 서민들이. 맞아요? 그래서 장기 저리로 한다. 이런 상환하는 형태를 우리는 저당대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밑줄 저당대부라고 밑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건설업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일시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줘요. 일시 그다음 별표 하고 고리에다 동글뱅이. 고리가 뭐냐면 높은 이자를 고리라고 해요. 다시 저리는 낮은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고리라고 하는 건 뭐야? 높은 이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택소비금융하고 건설업자하고 좀 다른 게 있네. 자,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시험 문제가 요거 나오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오지선당에 나오지 독단적으로는 안 나와요. 자, 일반 서민들한테는 돈을 어떻게 빌려줘요? 제가 예를 들어서 5억에서 2억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억을 대출을 받으면 2억을 어떻게 해줘요? 은행에서 한꺼번에 2억을 주죠? 아니에요? 주죠? 그래서 한꺼번에 줘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서민에 관련된 거죠. 주택소비금융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돼? 장기로 갚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갚아? 저리 이자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해주는 거니까?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건설업자는 다릅니다. 자, 여기 잠깐 요 생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설명 좀 들어갈게요. 여기 봐요. 건설업자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설업자다 그러면 종합건설을 얘기해요.
그럼 이 종합건설회사는 뭐를 하냐 하면 토지를 갖고 있어요. 딸랑 토지만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자 50억짜리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 얼마짜리라고요? 50억. 그런데 이 자 H건설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런 건물 하나를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짜리냐면 150억짜리예요. 그래서 원가가 150억이고 자 H건설은 이 건물을 지어주면서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300억을 받기로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원가가 분양가 이거 원가고 이건 300억에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급계약을 300억에 자 H건설은 맺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봐요. 담보를 얼마짜리를 맡긴 거야? 50억짜리를 맡겨놓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50억짜리를 맡겨놓고 자 은행에 가요. 그래서 자 K은행에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300억짜리 도급을 계약을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담보로 50억짜리를 내놓을 거니까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은행에서는 얘한테 15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다시 15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주냐면 진척도에 따라서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해줘.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얘가 25% 진척을 했어. 건물을 25%만큼 지었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럼 150억 중에서 몇 %만 대출을 해주는 거야? 25%만 대출을 해줘. 이걸 우리 이제 진행 기준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25%만큼 이렇게 하고요. 다만 잘 들어요. 담보가 작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보다 담보가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나중에 은행이 잘못하면 은행도 엮여가지고 부도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자를 높게 받을까 낮게 받을까? 왜? 담보 물건이 작으니까. 우리가 보통 아시는 거 있죠? 집을 잡게 되면 우리 130%로 잡는 거 알고 있죠? 담보 대출 받으러 가면 알겠죠? 100% 다 인정 안 해줘. 130% 잡는단 말이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데 담보 금액이 작잖아. 이해 가요? 하기 때문에 자 이자가 뭐다? 고리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장기 저리로 갚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도급계약이 끝나고 건물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바로 갚아야 돼. 일시 분할 상환을 해야 돼. 이해 갔나요? 얘는 뭐 장기로 해서 30년 갚는 거 없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공사가 완료가 되는 날 다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리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단기로 빨리 갚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제일 부담이 뭐야? 이자야. 가장 포지션이 한 35%, 30에서 35%가 비용이 거의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공개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일시 단기 분할 및 고리라고 해놓고 이것을 우리는 건축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대부? 시작! 건축대부. 이해 가셨나요?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 가시겠죠? 그 내용을 알아야 돼. 분명히 얘기했는데 학교로는 암기가 아니야. 이해야. 이해하면서 아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흐름을 자꾸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주택금융과 관련 기관이라고 나온 거 있죠? 기관에다 동글뱅이. 기관이라고 하는 거 뭔가 잠깐 좀 봐요. 자, 왼쪽 편에 보니까 주택금융 신용에다 동글뱅이. 신용보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신용보증 이렇게. 자, 보증이란 얘기는 내가 너를 믿어줄게 뭐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보증기간은 은행하고 좀 달라. 왜냐하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는데 은행은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증기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영이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 나 수영이한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보증료를 내고서 은행은 하나의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돼. 이것을 보증기간이라고 해. 우리 이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그거 인보증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띄워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취업하게 되면 그것도 겁났어. 재산세 얼마 내는 사람 뭐 연대보증 해가지고 띄워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 없어졌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그거. 옛날에는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안 해주잖아. 가가지고 뭐 큰 집, 작은 집 뭐 쫓아다니면서 막 진짜 입에서 막 여기까지 욕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근데 요즘 그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인보증을 다 해줘요. 그래서 뭐 회계 담당자다 그러면 인보증료가 엄청 비싸고 그래서 회사에서 반반씩 내주고 막 이런 게 이제 됐어요. 그거야. 그것처럼 자, 어떻게 됐나? 대출하는 금융권이 하나의 안전장치로 거는 게 바로 보증기관이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나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개인일 때는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것을 보증을 해준다는 뜻이고 건설업자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 하기 위해서 자금 대출한 것을 보증한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 옆에 보면 대한주택 보증이라고 나온 거 있죠. 얘는 좀 차원이 달라. 얘는 하자 이행 보증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무슨 하자가 나는 경우 있지. 그거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건 샀는데 AS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보증하기 위한 그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몰랐는데 뭐 세탁기 요즘에 사게 되면 몇 년간 보증해 주는지 알아요? 10년이 10년. 예. 우리나라도 이제 잘 돼 있어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사게 되면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그 우리 세탁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뭐야? 모터잖아요. 모터를 10년 동안에 AS를 해주는데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떤 제품을 보통 사요? 중소기업 거, 대기업 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싼 돈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이 개념 이해 가시겠어요? 신용보증하고 보증하고 좀 다르다는 거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아두세요. 자, Q. 부채금융에 모두 고르면 하고 22회 때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부채금융이라고 나왔죠. 그럼 부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야? 발행하는 사람, 사는 사람.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아까 ABS나 MBS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그럼 발행하는 사람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해서 ABS 나와 있지? 맞아요? 이것도 부채가 되는 거고 주택상환사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골라내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얘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자산유동화, 그 다음에 저당유동화증권,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이런 것들 있죠. 금융용어들 섞어놓고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용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 금융의 주요 용어 또 한번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융자 원금이다 해서 나온 거 있죠. 자, 거기다 동글뱅이 최초의 여기다 동글뱅이 좀 해줘요. 최초의 융자 받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저당 원금이다 또는 뭐라 한다 시작 융자액 또는 뭐라 한다 시작 대출 원금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말들 우리가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입에 안 붙는 거야. 근데 출제자들은 이런 말들을 쓰니까 집에서 꼭 좀 자꾸 여러 번씩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융자 원금을 시작 저당 원금, 융자액, 대출 원금이라 한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도 얘기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출 원금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죠? 전문 용어로 쓰니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자격증 따시면 업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된 입장에서 은행들 같은데 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상환 원금이라는 얘기는 뭐야? 갚지 못한 이런 얘기죠? 갚지 못한 원금. 그래서 융자 잔고, 저당 잔금, 부채 잔금 이런 얘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저당 잔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저당이라는 얘기는 내가 대출 그러면서 저당 잔금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뭐 하는 거야? 상환해야 될 원금을 공제한 후에 잔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갚아야 될 돈 이것을 잔금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남은 돈. 그 다음에 원리금 밑줄.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무엇을 얘기한다? 시작. 원금과 이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에다 밑줄. 부채 서비스액
이라고 하고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이라 한다. 동글뱅이 1번에 잠깐만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밑줄 하고 저당 상수에다가도 밑줄 했어요?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계산하는 게 달라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배우는 건데 여기서 저당 상수라는 말 잠깐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당 상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봐요.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1파이는 뭐라고 한다? 3.14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1파이를 원주율로 바꾸면 3.14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저당 상수라고 해. 알겠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100cm는 몇 미터야? 1m. 센치 단위에서 1m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저당 상수라고 해.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저당 상수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꿔주는 개수,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저당 상수야.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자, 이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월부금의 현재 가치 합계는 항상 융자 원금과 같게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몰라도 돼. 알겠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저당대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을 저당권자. 알겠죠? 돈 빌리는 사람은 시작. 피저당권자.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잠깐만 봐요. 저당 이런 말 나와 있죠? 우리 용어 좀 확실하게 쐐기 좀 바꿔 갈게요. 자, 저당이란 얘기는 모기지라고 그랬죠? 다시 저당이란 얘기는 저당이란 얘기는 뭐라고 그랬다? 시작. 모기지. 다시 저당은 뭐라고요? 모기지. 그래서 거기다 제가 써놨어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 이걸 저당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융통하는, 자, 융통해 주는 사람을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 융통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 피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차입자는 제가 피저당권자, 대출자는 은행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용어들 머릿속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하면 이자에 대한 개념을 좀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잠깐만 봐봐요. 자, 이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고정금리라고 들어보신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정금리하고 또 뭐 들어봤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번 시간에 머릿속에 담아 드릴게요.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정금리를 뭐라고 하냐면 명목이자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명목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금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금리? 시작. 고정금리. 그럼 고정금리란 얘기는 이자가 딱 고정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명목이자율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 하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대 인플레율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우리가 이 기대 인플레율은 앞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이 기대나 보상이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죠? 물가가 상승하면 같이 동반해서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누구냐 하면 피셔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셔가 만들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효과? 시작. 피셔 효과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자,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이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은행에서 먹는 수입이야. 은행에 돈 벌어야지. 은행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알겠죠? 은행은 돈 벌자고 차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 그대로 얘는 고리대금이야. 솔직하게. 대부업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공신력 있게 그냥 나라에서 인정한 금융기관이지.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얘는 돈 장사하는 애야. 쉽게 얘기해서 은행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네는 절대 공짜가 없어. 그래서 은행에서 지네들이 먹는 수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실질 이자율이야.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얘네들이 따져보니까 한 3%를 잡아야 자기네들이 좀 남을 것 같아. 그래서 3%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3년짜리 자 대출을 해주려고 해. 그러면 3년 동안에 고정금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3년 동안에 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른 것을 생각을 하고서 이자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율이야. 그래서 3년 동안에 2% 정도는 물가가 뭐한다?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이자율을 뭐라 한다? 시작. 기대 인플레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우리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배웠어? 시작.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게 되면 은행도 손해잖아.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떨어지는 것을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었지? 뭐 했었는데? 시세 하락을 막기 위해서 막 하는 거 있었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나? 자, 아무튼 했죠? 했죠? 했는데? 자,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인플레 해지라고 배웠잖아. 맞아요? 까먹으면 안 돼.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금리는 몇 퍼센트? 5%로 책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변동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변동금리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래서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우리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는 계속 꾸준해서 올라가야 내려가요.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올해도 지금 미국의 연방 그 기준금리가 그 뉴스 혹시 들어보시죠? 이제 뉴스 들어야 돼. 경제 뉴스. 알겠죠? 그럼 연방 기준금리에서 미국이 전 세계 하나의 그냥 1번지라고 하면 알죠?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들끼리 기준금리를 딱 정했어. 우리 기준금리 좀 이따 설명할게요. 기준금리가 딱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의 나라들도 기준금리가 그대로 올라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올린다 하니까 또 우리나라도 상반기 6월달 이후에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금리가 또 올라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불경기죠. 그죠? 아주 안 좋아. 그래서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10년이라는 퇴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이 정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잘 보겠습니다. 이런 날은 소주 한 잔 먹어야 돼. 자, 아무튼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거?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변동금리는 뭐를 더한 겁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 그럼 변동금리는 여기다 무슨 금리? 시작. 기준금리. 나와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플러스 가산금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또 설명 좀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가산금리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란 얘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 대출 받은 사람 있죠? 대출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받는 사람의 자, 신용 상태를 보고 다시 무슨 상태? 신용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금리예요. 알겠죠? 다시 뭐에 대한 금리라고 그랬어? 시작. 대출 받는 사람의 무슨 상태? 신용 상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자, 얘가 있잖아요. 얘가 백수야. 그럼 얘가 백수면, 자, 백수면 이자를 갚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럼 은행에서는 불안한 거야. 채무 불이행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자를 어떻게 해? 높게 받아.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백수가 된 것도 서러운데 이자도 높게 물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신용불량자 있죠. 신용불량자 누군지 알죠?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자를 높게 받아. 왜?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불량 상태, 그 다음에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았고 첫 고객이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그 알아두실 게 뭐냐면 기본적인 거 자기가 대출이라든 이런 거 하게 되면 하나의 은행을 타켓을 잡아놓고 카드라든지 이런 적금이나 이런 것 등을 자주 활용을 하셔야 돼, 은행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야 자기 금융 포인트가 올라간다니까. 그냥 여기저기 쓰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가산금리라고 그래. 그래서 똑같은 담보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요. 대출 금리가 다른 이유는 바로 예차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였는데 어떤 사람은 3.5%의 대출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이유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 가산금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기준금리. 맞아요? 그럼 이 기준금리가 또 뭐예요? 또 궁금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 기준금리는 쉽게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보면 돼요. 자, CD하고 코픽스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CD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얘기해요. 다시 CD를 뭐라 한다? 시작. 양도성 예금증서. 그럼 선생님 또 양도성 예금증서는 또 뭐예요? 또 궁금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여기 잠깐만 봐요. 목돈이 있어. 근데 3개월 정도를 조금 놀리고 싶어. 1년짜리 묶이기는 좀 그렇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 그죠? 이럴 때 어디로 가? 은행에 가겠죠. 근데 은행에는 그런 상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투자신탁 같은 회사에 가야 돼. 그럼 우리나라에는 투자신탁이 두 군데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있어? 한국투자신탁하고 뭐 있지? 하여튼 투자신탁회사 뭔지 알죠? 거기 가게 되면 3개월짜리 정기 예적금이 있어. 아까 CMA, CD, CP 뭐 이런 거 설명했던 거 있죠? 이런 금융상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양도성 예금이라고 해. 알겠죠? 이게 또 기명도 있고 무기명도 있고 되게 복잡한데 아무튼 그런 예금을 얘기해. 그래서 그 만기가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 장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다 그런 얘기야. 그냥 가볍게만 그냥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금리가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코픽스라고 하는 게 잠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코픽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로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코픽스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코스트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코스트는 원가 또는 비용이란 뜻이고요. 오브 펀드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지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읽느냐 하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코픽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작.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읽어요. 말이 좀 길죠? 그럼 선생님 코픽스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잘 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은행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 국민은행 갔더니 몇 프로 이자 줘야 돼? 2%. 하나은행 갔더니 몇 프로 줘야 돼? 2%. 맞아요? 자, 거기서 도찐개찐이죠? 거의 똑같지?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돼. 왜 은행마다 똑같지? 만약에 더 많이 주면 우리는 이쪽에다 더 몰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왜? 이 코픽스는 우리 대한민국에 9개 은행이 있죠. 거기 있어요. 9개 은행에 프린트 한 장 써 있어요. 거기? 코픽스라고 제가 써놨죠. 거기 한번 보면 9개 은행이라고 써놓은 거 한번 볼까요? 기업은행, 국민은행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9개 은행들이 있죠. 그 은행들의 금리를 알겠습니까? 은행에서 주는 금리 있죠. 그것을 다 더해. 다 더해. 나누기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금리가 코픽스 금리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기준금리라고 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9개 은행의 평균치의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시작. 기준금리야. 그러니까 은행들마다 비슷비슷한 게 왜 그런 거야? 평균치를 나눠가지고 잡았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시작. 기준금리. 이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지? 그러면 혹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야? 연방기준금리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야? 전 세계 은행이야. 전 세계 큰 굵직굵직한 은행들 있죠? 그 은행들끼리 모은 것을 금리를 뭐라고 해? 시작. 연방 기준금리야.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 금리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야. 전 세계 금리가. 이제 감 좀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봐요. 이 기준금리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일개 은행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경제부총리도 못해. 알겠죠? 그래서 경제부총리라고 김동연 지금 현재 우리 장관이잖아요. 그 장관이 어떻게 한다? 은행장들 다 모여 이렇게 해서 니네 금리가 어떻게 돼?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회의해서 금리를 정하는 거지. 암만 뭐 부총리가 장관이 됐고 해서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아,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개 은행의 금리가 아니구나. 몇 개 은행이 모여서? 9개 은행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기준금리구나.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기준금리가, 자, 이 기준금리가 은행의 원가야, 원가. 쉽게 은행에서 받아야 될 원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거기 잠깐 변동금리를 잠깐 밑에 보게 되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영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러 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거기 2% 줄게요. 이렇게 해놨어요. 찾았어요? 그럼 수영이는 2% 이자를 받는 거죠? 그 나중에 목돈을 찾을 때는 15.4%의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대출 그러면 선생님 2%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까 제가 CD금리 있었죠? 양도성 예금증서. 이 금리랑 9개 은행의 금리를 모하여 더해서 나누기 한 거야. 그래서 평균치를 뭐라고 한다? 시작.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감 잡으시겠어요? 그래서 2%가 은행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은행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만약에 대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2% 이상을 대출 금리를 물고 나서 대출을 받아오겠죠? 맞아요? 만약에 2%는 원가라고 보고, 왜냐하면 나중에 수영이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수영이한테 돈을 내가 뭐 한 거야? 빌려온 거랑 마찬가지잖아, 은행은.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3% 대출금리 3% 하게 되면 은행은 자, 총 몇 프로? 5%를 누가 무는 거야? 대출 받는 사람한테 물리고, 알겠죠? 그럼 은행은 몇 프로 먹는 거야? 3% 먹고 원가가 얼마야? 2%. 이런 개념이에요. 은행은 돈 장사하는 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금을 2%로 예금을 받아서 2% 이자 줄게 하고 3% 더 플러스해서 대출한테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게 은행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담을 게 있어. 잘 들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연습해 봅시다. 잘 봐요. 자, 금융 초기에 대출 초기에 고정금리가 높을까? 변동금리가 높을까? 왜? 막연히 찍으면 안 돼.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초기에, 대출 초기에 고정금리가 더 높을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실질 이자율 3%는 똑같이 기준금리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알겠죠? 똑같은 전제에서 기준금리도 3%, 자, 실질 이자도 3%라고 정했다고 봤을 때 고정금리는 뭐가 반영이 된다고 그랬어? 기대 인플레율이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하기 때문에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 갔나요? 근데 얘는 가상금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 조건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자, 대출 초기에 금리가 높은 것은 변동금리다. OX. X가 되는 거야. 무슨 금리가 높아? 그렇지.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왜 높아요? 하게 되면 무슨 이율 때문에 시작. 기대 인플레율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이해갔나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기대 인플레, 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기대 인플레율 때문에 영향으로 인하여 더 금융 초기에 이자가 더 높다.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단 말이야. OX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용어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금융론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막상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용어 설명을 자꾸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용어를 모르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해도 머리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거든. 그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지금 보시기가 힘드실 거야.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 용어를 내 거를 담아야 돼.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코픽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은행에서 있잖아요. 자, 은행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은행이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돈 빌려오는 대출자예요. 알겠죠? 자, 대출 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고정금리가 얼마예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5%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은행의 수입 3%에다가 물가 2%를 반영을 했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물가가 3%까지 올라가 버렸어. 물가가. 알겠죠? 그럼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 이 기대 인플레율은 은행이 먹는 돈이 아니야.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이자는 없어져. 그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상쇄됐다라고 그래. 뭐하고? 물가하고 없어지는 이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없어지는 거. 퉁쳤다 이런 얘기 하죠? 물가와 퉁쳤다 이런 얘기를 뭐라 한다? 시작. 상쇄됐다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원래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2% 받았잖아. 근데 지금 물가가 몇 프로 올랐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선생한테 이자 더 내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 왜? 무슨 금리니까? 고정금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이 줄까 늘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 2%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행이 어떻게 할까? 계속 손해를 보겠지. 왜? 지금 은행의 수입은 몇 %가 나온다고 봤는데 3%가 나오는데 계속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 그럼 은행은 계속 손해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 차입자한테 전화를 해. 야, 차입자야. 지금 물가 계속 올라가는데 너 좀 지금 능력이 있으면 좀 돈 좀 갚으면 안 되니? 내가 지금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깎아줄게. 안 받거나. 알겠죠? 빨리 갚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왜 중도 상환 수수료 비싸. 알고 있죠? 우리 위약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갚는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은행은 고정금리를 뭘로 바꾸려고 한다? 변동금리로 바꾸려고 해. 그거 아까 우리 배웠지? 했지. 그거 뭐라고 해? 인플레 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는 거, 물가가 인상되면서 자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꾸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인플레 해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와요. 금융론이 다른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죠. 지금 문제 풀지 마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 제가 모학원에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 선생님, 저 지금 문제를 좀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문제를 풀었겠지. 근데 문제 안에 오지손닥이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단원에 있는 지문이 아니야. 앞뒤 막 우리 안 배운 데서도 막 같이 짜집기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풀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니까. 내가 뭐 공부했지? 이런 생각을 해. 물론 공부도 안 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겨. 이해갔죠 이거? 아무튼 그 얘기를 알아두셔야 돼 지금. 자 그래서 거기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요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피셔 효과도 설명했어. 자 그 다음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는 담보 인정 비율과 DTI에 대해서 나온 거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죠? 예.